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권입니다. 6월 29일 오전 10시 17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지금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 보수 애국 보수들한테는 참 힘든 시기죠. 막 우라같이 밀고 참 즐겁게 보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견디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즐겁게 보내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긍정적인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 정치 쪽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어떤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쪽 측면은 늘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근데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어찌됐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저는 늘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뭐 꼭 그러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생각 자체가 그런 쪽으로 드니까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쪽을 보게 돼요.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이 아무리 암울한 시기라 하더라도 설마 일제시대만큼이 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있고, 일제시대 때는 이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상황보다는 지금 낫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1910년도에 그 한일 합방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한 10년 정도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라를 뺏기고 나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가 1920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이 먹고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10년을 계속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 답답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 이게 10년을 계속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1920년도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그때를 살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야, 이거는 영원히 계속돼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에 흡수돼 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이건 영원히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사람은.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20년 지난 게 1930년도일 텐데 20년 동안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거의 다 포기했겠죠. 우리가 다시 주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30년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건 뭐 거의 다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90%였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게 이제 그게 부정선거든 뭐든 정권이 들어선 게 이제 뭐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혹은 1년 뒤가 될지 혹은 5년 뒤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일제시대 때처럼 36년이 지속될 거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맥시멈은 얼마나 갈 것이냐. 그러면 맥시멈 한 5년 가겠죠. 5년. 재수 더럽게 없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애국보수 쪽은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5년 동안을 이런 기분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 부정선거 세력 범죄자가 집권한 이 상황이 5년이 지속된다. 예, 진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예.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거짓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실이 갖는 힘이 있는 거니까. 예. 이제 그저께 그 모스탄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 인물인데 오늘 이제 유튜브 보니까 결국은 반응이 좀 나왔어요. 저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당선자 본인이 반응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 당선자는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다면 반응할 수 있겠죠. 반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응하면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일종의 모스탄 대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덫을 친 겁니다. 그 덫에 한번 걸리면 반응할수록 자꾸 그 올가매는 그런 덫이에요. 그런 덫 있잖아요, 실제로. 예,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 덫이 있잖아요. 덫은 그 덫에 걸린 그 동물이 빠져나가려고 자꾸 애를 쓰면 자꾸 그게 올가매는 그런 덫이 있잖아요. 애를 쓸수록 더 점점 올가매는 그런 이제 덫이 있듯이 제가 보기에는 모스탄 대사가 그런 덫을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재명 당선자가 제대로 걸려들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한다. 너 뭐냐. 너 고발하겠다. 뭐 라든지 난 그런 적 없다. 라든지 뭐 이렇게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슈화 돼 버리니까. 온 국민이 다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 그때 그 국제선거감시단 그 사람들이 27일 날 자정에 그 발표를 한 거는 이제 이게 국제 문제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소위 저 반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셨던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그 주요 언론들은 다 장악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조회수가 안 나오지만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은 있잖아요. 뭐 서정욱 변호사도 있고 뭐 배승희 변호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성창경 TV도 있고 여러 이제 그런 분들이 강신업 변호사도 있고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 보수 우파들, 그러니까 애국 보수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채널들을 통해서만 이제 이 얘기가 다뤄질 뿐 중앙 그 언론 MBC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전부 그냥 막 완전히 조작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언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쟁터는 그 언론 플레이 그쪽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열세예요. 이 애국 보수가. 그러니까 MBC나 JTBC에서 계속 조작 방송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이제 저는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제 능력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쟁터이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 힘을 집중하게 되면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쉽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양상이 이제 국제 여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이제 우리나라 언론조차도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G7에서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얼굴 표정이 완전히 썩어서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가 확 죽었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기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진짜 막 모욕을 당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내리는 착륙하는 장면도 방송을 안 했어요. 그 보시면 알아요. 그 유튜브로 보시면. 근데 그 우리나라 JTBC나 MBC는 그거를 다 조작해가지고 그 얘기는 쏙 빼고 와, 잘하고 오셨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게 통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귀국해서는 또 기가 약간 살았어요. JTBC나 뭐 MBC 이런 데서 그냥 계속 띄워주니까. 그리고 개딸들이 쉴드 쳐주고.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국제선거단에서 이제 일단 외국에서 폭로한 거고, 외국 이제 국제 여론이 이제 형성돼 가기 시작.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범죄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MBC나 JTBC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MBC나 JTBC를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배승희 변호사가 이제 그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3, 4개월 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조회수가. 저는 그거 유심히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조회수가 점점 높아지느냐 아니면 점점 낮아지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싸움은 거의 뭐 국내에서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배승희 변호사나 뭐 나머지 유튜버들, 보수 우파 유튜버들, 그러니까 성창경 씨 같은 경우도 저는 3, 4개월 전에 그 조회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충.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거 유심히, 왜냐면 제가 유튜버니까 조회수를 관심 있게 보니까. 근데 그게 의미가 있죠. 우리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지금 제가 보기엔 성창경 씨가 하루 지나면, 근데 하루 지나면 보통 막 한 10만회는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20만회, 30만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성창경 씨가 올리는 그 영상이 굉장히 자주 올려요, 그분이. 근데 그 자주 올리는 동영상마다 한 2, 30만 회씩 나온다는 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조회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되긴 쉽지는 않겠지만 가정을 할 적에 만약 성창경 씨나 뭐 배승희 변호사가 올리는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중앙방송 JTBC나 MBC도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10배 정도 높아지면. 그러면 JTBC나 MBC도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눌리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죠. 그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확률이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조회수들을, 그 보수 우파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의 그 조회수들을, 또 좋아요 누르는 저는 그런 것도 유심히 봅니다. 지금 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윤어겐 운동을 하는 그 짤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법정 출두할 때, 그 소환조사 받으러 이제 가실 때, 나오실 때, 거기 모인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지자들의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런 거 저는 되게 유심하게 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이제 자정 넘어서 이렇게, 귀가하셨는데, 그때까지 지지자들이 그 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모여서 수백 명이 모였어요. 한 1000명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엔 꽤 많아 보여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밤늦게까지 윤석열 대통령 귀가할 때 응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짤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짤에 좋아요가 얼마나 눌리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짤이 언제 올라온 것이냐, 어제 사건이냐, 어제 사건 하루 만에 좋아요가 몇 개가 눌리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좋아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뭐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조회수 자체가.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이제 이쪽으로 그 JTBC나 MBC에서 조작 방송을 한다는 것을 자꾸 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미약하다. 저 중앙방송의 힘이 워낙 거대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국제적으로 저는 모스탄 같은 사람이 해외에서 국제 여론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거는 우리나라 JTBC나 MBC가 우리 국내 여론을 커버쳐 줄 수 있지만 국제 여론을 어떻게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제 여론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거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계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 주장자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그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 없을 거예요. 공격이 뭐 이거 한두 군데서 들어와야 이제 그 힘으로 눌러버리는데 이게 뭐 사방팔방에서 전부 공격이 들어오니까, 심지어 국제 선거 감시단이 그런 발표도 해버리죠. 또 요번에 내일 30일 날 미국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선거 감시인단이. 야, 굉장히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경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공격이 뭐 한두 군데에서 들어와야 어떻게 뭐 막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힘이 강하니까 중앙방송의 힘도 강하고 개딸들의 힘도 강하고, 그러니까 잘 웬만한 공격 몇 가지 들어오는 건 다 막는데 그 정도 힘은 되는데, 이게 그냥 뭐 그냥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 공격들은. 그걸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막아내면 정말 그건 뭐 신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또 재수가 아주 없으면 한 5년, 최장 5년은 가겠다, 임기 말까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가기도 정말 힘든 일이고요.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는 오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가고 이재명 당선자가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나 5년 임기를 꽉 채울 확률이나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만큼 5년 임기를 꽉 채울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그쪽에 참고하시고, 이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실망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예 기대조차 안 할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향이 다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실망하면 또 실망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뭐 부정적일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약간 저는 스타일이고, 근데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 희망 고문 당하는 거를. 실망을 요만큼이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뭐 지금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쪽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유유상종이라고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요일인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